그럼 바로 킬게요.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시장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까지도 조금 이 공포의 장이 오는 듯 싶더니만 또 살짝 또 반등이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4시간 대비해서는 지금 하락에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캡처를 했을 때와 비교를 해보면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네요. 그죠? 오히려 지금 살짝 알트들은 올라왔네요. 알트들은 지금 현재가 조금 더 올라왔고 비트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근데 비트가 더 하락을 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죠? 그래서 여전히 지금 붉게 물든 시장이다. 또 계속되는 하락이 지금 이어지고 있다. 우리가 이 두 번째, 그러니까 이 W자 패턴으로 봤을 때 첫 번째 바닥이 이제 8월달 9월 초에 나왔고, 두 번째 바닥은 과연 어디일까? 아마 요곳이 제일 이제 궁금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예상하는 그 두 번째 바닥 가격은 어디쯤일지 이제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죠. 바닥 가격에 점차 근접하고 있다고 본다. 그래서 그 근거는 무엇이냐? 이것도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데이터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냥 제 뇌피셜로 떠드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보고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플, 지금 투심이 충분히 무너지고 있다. 그러니까 특히 이 리플 홀더분들이 좀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이 보이거든요. 저는 좋은 현상이다라고 봅니다. 털어내야 된다니까요. 털어내야지 갑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었죠. 털어내야 더 크게 간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한창 장 9월 초 이제 막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상승도 좋지만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여러분도 기억을 하실 거예요. 진짜 큰 상승이 오려면 한 번은 털어내고 가야지 큰 상승이 온다. 근데 물론 그 털어내는 과정이 힘든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과정은 힘들더라도 한 번은 털어내는 그런 움직임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라방 때 드렸습니다. 제 영상 꾸준히 보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근데 지금 홀더들이 흔들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좋은 현상이다. 그리고 리플 가격은 바닥이 나왔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원화 가격하고 지금 달러 가격이 바닥 가격이 또 다릅니다. 그런데 바닥 가격이 그러니까 바닥 가격이 아니라 원화 가격하고 이 달러 가격하고 다른데, 우리가 다른 이유 중에 뭐 이제 달러의 환율에 그것도 있고, 이제 김프의 영향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도 맞아요. 다 김프와 환율의 영향 때문에 다를 수 있는데, 또 하나는 이제 그것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우리나라 시장에는 선물 시장이 없어요. 그죠? 선물 시장이 없고, 이제 선물 시장은 다 해외에 있습니다. 청산시키려면은 가격이 급락이 나와야지 청산이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선물에 대한 그런 하락은 없고 현물만 있는 거거든요. 현물만. 그렇기 때문에 차이가 거기서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우리 원화 가격은 상대적으로 덜 떨어졌는데 달러 가격은 훨씬 더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물론 이제 김프의 영향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거래소의 선물과 현물의 그 차이점도 무시 못한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리플 가격은 바닥이 나왔을 가능성이 좀 있기도 하다.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씩 또 말씀을 드릴 텐데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비트코인 흐름은 어떠하느냐? 1시간봉, 일봉, W자 패턴을 체크를 해볼게요. 그러면 1시간봉을 보시게 되면은, 그러니까 제가 어제 이제 2시쯤에 영상 그 라방을 종료를 하잖아요. 2시 끝나고 나서 보시는 것처럼 1시, 2시, 3시 되면서 이렇게 확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11.8K까지 하락을 했었고, 그러다가 반등을 하는가 싶더니만 하락을 하고, 그러니까 어제 저녁에 이제 버거타임 때 이제 좀 반등하는 것 같더니만 또 새벽 동안에도 계속 떨어졌더라고요. 그러다가 오늘 아침에 다시 좀 반등을 하나 싶더니만 이제 이렇게 더 하락을 하면서 111.4K까지 현재 터치를 하고 지금 살짝 또 올라왔다가 이제 112.1K로 또 빠진 상황이다. 그러니까 지금 하락 추세가 좀 뭐 전혀 꺾이지 않았다. 계속 그러니까 뭐 하락 이제 반등의 포인트가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았다라고 또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면 일봉으로 좀 보시게 되면은 제가 어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일요일 날짜로 해서 상승 추세가 깨졌고 51선, 21선을
지지해주는지를 체크포인트로 보자. 근데 이제 영상을 마치고 난 이후에 이제 하락이 나오게 되면서 결국에는 깨졌고, 또 어제 버겁 타임 때 조금 살짝 반등이 나오는 것 같길래 약간의 그 21선이라도 회복할 수 있을까라는 기대를 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완전히 깨고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 깨지고 이 121선마저 현재는 간당간당한 상황이다. 그러니까는 어제도 한때는 121선을 깼고, 오늘 아까 제가 그 말씀드렸던 오후 한 12시 정도쯤 됐을 거예요. 그때쯤 이제 121선도 깨고 내려가가지고 아까 111.4K까지 터치를 했었죠. 근데 지금은 다시 살짝 올라오면서 121선을 간당간당하게 지금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과연 이 121선을 오늘도 이렇게 지켜줄 수 있을지 봐야 된다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W자 패턴을 볼게요. 그러니까 W자 패턴을 보시면 지금 제가 이 하락 올라오고 사상 최고가 찍는 날, 여기서 첫날부터 이렇게 떨어지길래 하락에 대한 경고는 이렇게 W자 패턴으로 말씀드렸죠. 근데 정말 정직하게 제가 어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결국 너무나도 정직하게 지금 흐르고 있다. 우리가 피보나치 비율로 여기까지 그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를 넘어서면 찐 반등인데, 어쨌든 우리가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그 포인트는 여기 달했는데 진짜 딱 여기 찍고, 정말 가격도 그냥 117.9K 딱 찍고 지금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도 지금 정직하게 흐르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기존 패턴대로 이제 W자 패턴 본다면 두 번째 그 바닥이 더 낮았었잖아요. 지금까지는 이제 두 번째 바닥이 더 낮았었는데, 기존 패턴 그대로 흐르게 된다면 이번에도 이렇게,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렇게 나올 경우에 이제 지난 패턴 그 바닥 확인하는 흐름이 진행 시 하락할 수 있는 예상 구간이 한 여기까지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까지. 그런데 여기는 진짜 정말 최악의 그러니까 최악까지는 아니더라도 진짜 그냥 이 W자 패턴 간다고 보는 것이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되느냐 아니면 이렇게 되느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W자 패턴이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건데,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도 이렇게 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이 두 번째 바닥은 과연 어디일까? 그렇다면 제가 예상하는 그 두 번째 바닥은 어디이냐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이 피보나치 비율을 보시게 되면 지난 반등도 이 황금 비율 0.618만큼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보시면 우리가 여기서 쟀을 때, 하락한다고 봤을 때, 하락했을 때 0.618 구간인 여기까지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나왔잖아요. 그렇다면은 이제 여기까지 상승을 했으니까 앞으로 하락을 한다고 했을 때 어디까지 하락이 나오고 반등을 기대할 수 있을까? 이것도 체크가 가능하겠죠. 그러면 그것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이렇게 본다면 이제 여기부터 이제 여기 바닥을 107K 부근에서 바닥을 찍고 올라와서 117.9K까지 터치를 했었잖아요.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시점에 이 피보나치 비율을 보시게 되면은 111. 거의 한 3K, 111.3K 정도 된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 위치를 보시면 지금 이제 0.618 구간이 여기고 0.5 구간, 요 구간 안에 지금 진입을 했거든요. 이 0.618 구간이면은 111.3K 정도 되는데 정확하게 찍으니까 111.3K 이제 나왔죠. 111.3K가 이제 이 피보나치 비율 0.618 구간이라서 지금 그러니까 어제 하락으로 했을 때는 111.8K였고 오늘 하락으로 인해 가지고 오늘 하락이 지금 111.4K까지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0.618 구간을 아직 터치는 안 했지만 어쨌든 그 비슷한 지금 구간까지 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락의 0.618 구간은 어디였는지 방금 체크를 해봤고, 또 하나가 지난 8월 바닥을 찍을 때 그때 그 상황을 복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8월 21일 날 라이브 방송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비트코인이 114K를 보이고 있었고 전체적으로 초록색을 보이고 있었죠. 그래서 이때도 계속 하락하는 그 추세였었거든요. 다행히 반등은 나왔지만 과연 이것이 찐 반등일까?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가 요거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8월 21일 날이에요. 지난달이에요, 지난달. 그런데 하방의 가능성을 봤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요 8월 20일 날 기사를 제가 가지고 오면서 비트코인 조정에도 매수세가 지속되고 있다. 10만 8천 달러, 그러니까 108K가 주요 지지선이다. 그래서 뭐라고 이 기사에 나왔었느냐? 비트코인이 최근 고점 대비 10% 하락을 했지만 매수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단기 보유자 평단가인 10만 8,600달러 부근에서 새로운 지지선이 형성되고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강세장에서 비트코인 단기 보유자의 평단가가 주요 지지선으로 작용했으며 상승 모멘텀이 재개되기 전 20에서 30% 조정 기간에 이 가격대를 테스트했다. 라고 이렇게 제가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슨 얘기였냐? 그래서 이 단기 보유자 평단가가 10만 8천 달러.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얘기였냐?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왔었죠. 그때도 숏텀 홀더. 그러니까 단기 보유자들의 실현 가격이거든요. 실현 가격.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금 전에 또 얘기가 나왔던 것이 강세장일 때 지금 이 노란색 선이 그 단기 보유자들의 실현 가격이고 검은색 선이 비트코인의 가격입니다. 근데 단기 보유자들의 그 실현 가격을 보시는 것처럼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세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좀 확대해서 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이 노란색이 단기 보유자들의 실현 가격인데 여기를 깨지 않고 지지를 받으면서 이렇게 한때는 잠깐 깨더 하더라도 이렇게 올라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 8월 아까 20일이었죠. 8월 20일이면 언제냐? 8월 20. 이때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8.6K잖아요. 108.6K.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지지받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런 기사가 이때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했어요. 108K 단기 보유자들의 평단가는 상승장을 지속하는데 주요 지지 구간이며 만약 여기까지 하락을 하게 되면 최근 쌓인 론베이팅 물량을 거의 전부 청산시키게 된다. 그렇다면은 108K까지 하락을 한다는 것이냐? 그러니까 이날 지금 반등을 해가지고 114K까지 갔는데 제가 이렇게 108K까지 말씀을 드리면 108K까지 또 하락을 한다는 것이냐? 가능성은 있지만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108K는 마지노선으로 인식을 하자. 8월, 9월 계절적 요인과 빅 이벤트 등을 감안을 하면 가능성의 영역으로 열어두고 보자. 결론적으로 단기 흐름은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한다. 하지만 여러 데이터로 봤을 때 상승보다는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자라고 이제 8월 21일 날 이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흘렀냐? 뭐 여러분도 아시죠? 8월 21일이면은 이때예요. 8월 21일 이때. 그러니까 제가 영상 찍고 나서 아마 더 이제 하락을 하면서 더 이제 떨어졌었고 그 전날에 요 반등이 나와서 제가 이제 반등이 나왔는데 이게 찐반등이냐라고 이제 방송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방송 끄고 나서 이제 버거타임 되면서 더 하락을 했고 그 다음날 이 잭슨홀 미팅 파월이 비둘기적인 발언을 하면서 완전 상승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하락을 하면서 결국에 이때 바닥이 107.2K까지 터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합해서 본다면 피보나치 비율상 바닥 가격으로 봤을 때 아까 전에 이걸로 봤었죠. 지금 여기 바닥에서 올라가고 하락해서 0.618짜리 요게까지 하락을 한다라는 것을 봤을 때 111.3K 라는 것을 여기 있죠. 111.3K였고 또 단기 보유자들의 실현 가격 요걸 체크를 안 했네요. 그죠? 그럼 지금 현재 단기 보유자들의 실현 가격이 얼마냐? 보시면 21일 그러니까 이게 실시간으로 지금 뭐 바로 반영되고 그런 게 아니어가지고 그냥 볼게요. 21일까지 제가 체크를 했었는데 20날이 111.4K 거의 5K였거든요. 그러니까 121일 날도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21일 날도 111.5K인데 근데 이제 어제 가격이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어제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격이 어제 많이 하락을 했으니까 현재 단기 보유자들의 실현 가격은 이보다는 조금 떨어졌을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럴 겁니다. 그런데 지난 8월 저점 때 단기 보유자들의 실현 가격이 108K였었잖아요. 아까 108K 우리 확인했었죠. 근데 실제 가격은 107K까지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추 비슷하긴 했어요. 단기 보유자들의 실현 가격이 108K였는데 근데 실질적으로는 107K까지 하락을 했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이 단기 보유자의 실현 가격은 108K였으나 실제 바닥은 107K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안할 필요 있다. 그러니까 1K 정도 추가적으로 더 하락을 하고선 실제 바닥에 나왔고 반등을 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결론은 바닥 가격이
지금 현재 이제 단기 보유자들의 실현 가격도 111.5K이고 또 피보나치 비율상도 111K, 111.3K라고 봤을 때 얼추 여기서 뭐 감안하고 이런 거 감안하고 했을 때 110K에서 111K가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가격이 뭐 111. 지금이 111K잖아요. 지금 가격이. 그렇다면 지금 가격이 거의 한 바닥 가격 정도 된다라는 얘기인데, 그렇다면은 정말 이것이 바닥 가격이 될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 바닥 가격에 근접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근거가 무엇이냐? 이것이 뭐냐면 마찬가지로 이제 숏텀 홀더들, 단기 보유자들의 SOPR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SOPR은 예전에도 이제 간헐적으로 말씀드리면서 하나의 그 기준만 보자라고 한 게 그 1이었죠. 1을 기준으로 해서 2보다 1보다 위에 있으면 이제 단기 보유자들이 수익 구간이고, 그리고 1 미만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손실을 보는 구간이다. 그래서 개미털기를 당하는 것을 이 단기 보유자들이 SOPR에서 1 이하로 떨어지는지 그것을 체크를 해본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되게 저거였어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보통 가격이 떨어질 때 이 단기 보유자들이 털리거든요.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제 손절치고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손실이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이게 색깔이 요 파란 색깔이 지금 숏텀 홀더고 요 하늘 색깔이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이에요. 요게 요 파란 색깔, 지금 바탕이 검은색인데 그래서 좀 안 보일 텐데, 어쨌든 이때가 좀 희한했던 게 가격이 올라가서 횡보하는 구간에 단기 이 보유자들이 상당히 손절치고 나갔다. 그러니까 이때가 지금 바닥이었던 건 4월달이거든요. 올해 4월달 바닥을 쳤는데, 오히려 가격이 떨어질 때 이때 이 손절치고 나간 것보다 오히려 반등을 하고 횡보 기간이 길어지니까 이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그냥 시즌 종료가 맞나 보다, 혹시 모르니까 손절치고 일단 도망가자 해서 가장 많은 이 단기 보유자들이 털려 나갔던 구간이 오히려 하락한 구간이 아니라 하락하고 올라와서 횡보 기간이었던 이때였다라는 것을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얘네들이 털고 나갔다는 것이 상당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털고 나서 지금 이렇게 쭉 상승했었잖아요. 4월달 털고 나니까 이만큼 상승했었죠. 털고 나니까, 가장 많이 털고 나니까 가장 많은 상승이 나왔던 요 시기이고, 그 이후로도 요 1을 기준으로 해서 터니까 이런 상승이 나왔고, 또 털고 하니까 이런 상승 나왔고, 최근에도 털고 나니까 이런 상승이 나왔는데 결국 어제도 털렸습니다. 이렇게 1 이하로 떨어졌었다. 그래서 단기 보유자가 털린 후에 상승하는 패턴은 계속 보여주고 있고, 어제 털렸다. 근데 한번 털었다고 해서 끝, 그것이 아니라 조금 더 털리느냐 마느냐, 그런 문제는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여기를 봐도 한번 털리고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털리잖아요. 그러니까는 가격적으로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근데 가격적으로는 이때가 오히려 가격이 올라갔었을 그때네요. 근데 예를 들어 이때를 보면은 제가 네모 박스는 안 했지만 이때도 한번 털렸잖아요. 털렸는데 가격은 떨어졌고 반등하다가 다시 떨어지면서 이렇게 털리는 움직임이 나왔으니까 뭐 한번 털었다고 이제 반등한다, 뭐 이렇게는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반등을 하느냐 아니면 조금 더 털리느냐 안 털리느냐. 근데 오늘도 결국에는 이 저점을 어제보다도 조금 더 내려갔죠. 그러니까 어제보다도 지금 오늘이 가격이 조금 더 내려갔으니까 어쨌든 이런 식으로 또 털 수도 있는 문제다. 일단 단기 홀더들의 SOPR을 봤을 때 일단 개미털기를 당한 이 단기 투자자들이 상당히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보시게 되면은 이게 어제 5시예요. 그러니까 한창 이제 가격 111.8K 찍고 나서 나왔던 기사인데,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111.3K, 111.4K에서 대거 청산이 됐다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제가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지만 현물 가격은, 비트코인 현물 가격은 111.8K까지 하락을 했었거든요. 111.8K까지. 근데 선물은 더 많이 하락을 한 거예요. 대거 청산이 됐다라고 하니까. 그러면서 올해 최대 규모다. 11만 3천 달러, 11만 4천 달러 구간에 청산 물량이 집중이 됐다. 이 구간이 레버리지가 가장 취약했던 지점이다 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최대 규모로 청산이 됐다고,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봤어요. 비트코인의 이 청산이 얼마나 됐냐. 그래서
어제가 요겁니다. 어제가 요건데, 어제보다 높았던 때가 제가 이렇게 노란색 선을 쭉 그어서 보니까 요때하고 요때 두 번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요때가 언제냐? 요때가 6월 5일이고 요때가 6월 12일. 그래서 제가 요때 무슨 이벤트가 있길래 이렇게 털렸나 보니까 6월 5일 날 트럼프하고 일론 머스크가 개싸움한 그 사건, 여러분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럴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의 충격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와서는 이때가 이제 뭐 이런 뭐 둘이 싸우는데 이게 시장에 충격을 줬다고 잘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데, 보시면 하락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또 하나의 그 하락 재료였었겠죠, 그죠? 이렇게 터는 움직임이 나왔었고, 또 6월 12일 날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이 발발되면서 그때 이제 또 이런 청산이, 비트코인 청산이 상당히 됐었다. 그래서 지금 뭐 쭉 봤을 때 올해 이제, 그러니까는 지금 보면은 3월달, 그러니까 1월달, 2월달 하고 3월 일부는 지금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전체로 놨는데도 데이터가 올해 3월달 중순부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뭐 어쨌든 뭐 올해 봤을 때 한 3번째 정도로 비트코인이 청산이 됐다. 그런데 롱 청산으로 볼게요. 그러니까 롱 청산, 이게 뭐냐? 그러니까 이거는 비트코인의 청산을 본 거고, 이제 롱 청산,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모든 알트들 다 본 겁니다. 봤을 때 올해 역대급 청산이었다. 그러니까 알트들까지 다 합하니까 그 어느 때보다 가장 큰 청산이 어제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롱청산이 비슷한 적도 없어요. 그냥 어제가 역대급이었다. 엄청난 그 청산이 나왔다. 그러니까 지금 뭐 올해 최대 규모다라는 게 요게 지금 적용하면은 딱 맞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청산 건수도 보시게 되면은 청산 건수도 이때가 이제 6월달 정도 되는 것 같죠? 5월달 정도, 5월 말쯤에, 그러니까 요때를 제외하면은 두 번째로 청산 건수도 상당히 많았다. 그래서 어제 급락으로 인해서 상당한 청산이 이루어진 것은 팩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8월, 9월을 약세로 예상을 했었잖아요. 근데 8월에 계속 하락을 하고 9월 1일 날 저점을 찍고 그때부터 이제 시장이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9월이 약세라고 우리가 예상을 했는데 9월 시작부터 올라가는 그런 상승이 나오고, 또 이제 4분기에 대한 그런 장에 대한 그 기대감이 높아지게 되니까 계속 또 그 롱 물량이 또 쌓였겠죠. 그렇기 때문에 대거 쌓인 롱 물량을 어제 날짜로 해가지고 엄청나게 청산을 시킨 것이다. 보시면 역대급 청산이었다 라고 지금 알 수가 있죠. 결론, 해째가 아니라 오르면 떨어지는 게 시장의 순리다. 9월 16일 FOMC가 9월 18일 있었잖아요. 한국 시간으로 9월 18일, 미국 시간으로는 9월 17일 있었는데, 임박한 FOMC 금리 인하, 단기 관점 하락인 이유. 그러니까 저는 하락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그때 뭐 말씀드렸지만, 일단 이 피보나치 비율도 이제 여기가 이제 찐 상승이라면 나올 수 있겠지만, 여기가 고점이 되고 하락이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미증시도 지금 쉼없이 오르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도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시게 되면은, 그래서 결국엔 지금 금리 인하가 요 날이었었거든요. 9월 17일, 미국 시간으로 9월 17일이니까 요 날. 금리 인하 했을 때 그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락했다가 이제 비둘기 발언을 하니까 말아 올리는 흐름이 나오고, 그 다음날은 또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단기 관점이 하락이라고 봤는데 그럼 틀릴 수도 있겠구나라고 했는데, 딱 거기가 그냥 고점이었죠. 그죠? 요 날 이제 117.9K까지 터치를 하고 그날부터 지금 이제 하락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이 상황이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때도 그때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잭슨홀 이때도 요 이벤트로 인해서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결국에는 하방으로 꺾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승 재료, 하락 재료가 뭐 재료가 나타났다고 해가지고 상승이 나오고 하락이 나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재료와 함께 그 때가 될 때 이제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아니면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상승 재료가 있다 하더라도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고 보니까 결국엔 하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도 금리 인하가 지금 됐지만 결국에 뭐 그 다음날은 올랐지만 아직 때가 되지 않으니까 이런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올라갔으면 떨어지는 것이 당연한 이 시장의 순리입니다. 올라갔으면 떨어질 때도 있는 거죠. 그죠? 계속 영원한 상승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물론 여기서 상승을 조금 더 하고 이제 하락을 하느냐,
아니면은 여기까지 넘어서 하락을 하느냐, 다 다른 것 뿐이지 상승하면은 하락은 당연히 나오는 겁니다. 더구나 지금 너무나 정직하게 0.618 요 자리 딱 맞춰서 지금 하락을 했었죠. 너무나 정직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그간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단 털어내면 더 높이 갈 수 있다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 캡처해가지고 가져온 거예요. 털어낼수록 더 높이 갈 수 있다. 지금 우리가 청산요 보셨죠? 보신 것처럼 지금 털어낼 만큼 털어냈다. 물론 더 털어낼 수 있지만, 물론 더 털어낼 수도 있지만 앞으로 상승장을 앞둔 것이라면 명분은 이미 달성했다고 본다. 그러니까 지금 역대급으로 가장 많이 청산시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명분은 됐다. 근데 이제 본격적인 하락이 어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가격 조정뿐만 아니라 이제 기간도 어느 정도 계속 공포로 좀 몰아두는 그런 기간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그 멤버십 저희 소통방과 데이터 센터에도 말씀드렸던 것이 일단 그 기간적으로 조금 지켜본다 하더라도 가격적으로는 이제 바닥 가격에 좀 가까워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버블 없는 이 시즌 종료는 없다. 그래서 제가 요 말을 제가 만든 거죠. 48 필패, 대관 필승. 4848은 필패하고 큰 그림 보고 가면, 그러니까 대관이라는 것이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본다라는 국어사전에 나오는 그런 단어입니다. 큰 그림 보고 가면은 반드시 승리한다. 마이웨이 제가 만든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오늘 아침에도 좀 이렇게 막 흔들고 이런 장이 나오고 아직도 하락 그 추세가 아직 깨진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일단 어떻게 되는지 그게 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하락이 나오고 나서 말아올리는 흐름이 좀 부족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그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매일 아침 7시마다 간단하게 시장 브리핑을 저희 소통방 데이터 센터에 올리는데 거기에도 이제 오늘까지도 이제 하락세가 좀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말아올린 것이 좀 약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하락이 나왔다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이런 흐름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말아올린 흐름이. 그래서 오늘 이제 버거타임이 되면은 말아올리는지 그거에 따라서 단기적인 바닥이 지금 나올지 안 나올지 아니면 조금 더 길어질지 이제 시작한 거니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버블 없는 시즌 종료는 없다. 48 필패, 대관 필승. 지금 그 명분은 이미 달성을 했다. 그러니까 충분히 털어낼 만큼 털어냈다. 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리플 하기 전에 여러분들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말씀 주세요.